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신영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CN7 알선 판매 소개 영상입니다. 먼저 고객님한테 양도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 차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차의 전반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입니다. 먼저 이 차는요 2020년식이고 21년형입니다. 적산거리는 47,000km 탔고 무사고죠. 이 차의 등급은 모던 등급이에요. 이 차는 앞에 본네트가 판금이 되어 있고 조수석 앞펜다가 단순 교환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현재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는데 모던 등급 치고는 전 차주가 그래도 좀 옵션을 추가해 놓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이 차는 인포테인먼트 통합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25인치의 그 인포테인먼트 통합 시스템 그 계기판하고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경보하고 후측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죠. 차선 이탈 경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선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핸들이 알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오토홀드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던 등급 이상의 옵션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 차는 20대 초반의 아드님에게 중고차를 사주려고 하셨던 고객님이신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저렴한 차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고객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모델은 이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 중에서도 그 인포테인먼트 통합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옵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이 모델을 선택하셨죠. 이 모델이 용도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단점이 담배 냄새가 약간 남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담배방은 없고 또 키로수가 짧고 좀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이분은 이 차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키로수도 좀 짧고 연식도 좀 짧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다만 교환된 부분이 조수석 앞펜다가 교환됐는데 앞펜다가 교환이 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판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본네트를 이렇게 판금을 해서 도색이 들어갔죠. 어쨌든 판금하고 교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 측면이기 때문에 혹시나도 뭐 인사이드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휠 하우스 이런 부분 쪽에 문제가 있는지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뭐 사이드 멤버나 이런 부분도 위에서도 확인했지만 차량 하부를 떠서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색깔 때문에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이게 원래는 흰색 계열의 차를 원하셨는데 아무래도 흰색 계열의 차는 가격도 좀 올라가고 터무니없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가격 대비해서 이 옵션 대비 사고 유무 대비해서 지금 이 차의 이 가격으로 따진다면 이 색깔 그래도 이분은 색깔을 포기하고 옵션을 선택하셨죠. 자 그러면 안에 한번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차는 인포테인먼트 통합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옵션이 들어가지 않는 차를 보면 약간 깡통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계기판 통합 디스플레이 계기판하고 이 내비게이션하고 일치감이 조금 되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파란빛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ECM 룸밀러가 들어가 있고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를 볼 수 있는 별도의 옵션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만 통풍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측방 센서하고 차선 이탈 경보가 들어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준준형 치고는 그래도 조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지금 얘가 기본 15인치 휠이거든요. 타이어 상태는 앞 타이어는 트레드가 한 90% 정도 남아 있어요. 뒷 타이어 같은 경우도 뒷 타이어는 한 80% 정도 트레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크게 교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테일램프를 보면 테일램프가 일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CN7 같은 경우는 이 뒤에 트렁크도 그렇지만 전부 다 각이 많이 져 있어요. 이 C필러 쪽도 두 번이나 각이 져 있죠. 각이 져 있고 이쪽에도 각이 이렇게 져 있죠. 트렁크 라인 쪽으로 펜다 쪽에도 각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고 도어를 보면 도어 쪽에도 각이 이렇게 져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얘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차주행 입장에서는 이거 판금하기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문콕이 되거나 혹시나 교환을 하지 않고 판금을 했을 경우 이렇게 각진 부분 있죠. 이 각진 부분들을 면을 잡은 다음에 각을 한 번씩 다 잡아야 되는데 요 각을 똑같이 잡기가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판금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작업하기는 되게 좀 까다로운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엔진룸 설명드릴게요. 자, 이 차는 3세대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엔진도 신형 엔진이죠. 스마트 스트림 엔진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 기존에 있었던 엔진에서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 엔진인데 얘는 이제 특별하게 주목되는 부분들은 듀얼 포트 인젝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젝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연료를 뿌려주는 인젝터는 보통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인젝터의 모양을 형상을 조금 작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 기통당 인젝터가 두 개씩 들어가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저부하가 걸렸을 때 연료를 뿜어주는 방식과 그 다음에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 뿌려주는 인젝터가 조금 다른 거죠.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연비 때문에 그래요. 이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환경 규제에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연비도 잡아야 되고 출력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었던 싱글 인젝터보다는 이 듀얼 인젝터를 채택을 해서 조금 더 좀 세밀하고 정밀하게 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바뀐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알루미늄 사용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발전기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그 텐션 베어링이 추가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 브라켓도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에 이제 처음에 뭐 VVT 그 다음에 CVVT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흡기 쪽 라인도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판매할 때 그 고객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님들이 연식이 좋고 신차가 출고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개선이 되고 좋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엔진 쪽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차대의 골격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강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건 좋은 게 맞지만 파워트레인, 엔진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엔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뭐 20년 전, 뭐 10년 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환경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는 신차가 나오면 그러니까 퍼포먼스 위주의 어떤 세팅이 가미된 그런 엔진이었다면 최근에 나오는 엔진들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의 환경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배출가스 환경 규제를 맞출 수 있는 세팅이 가능한 엔진이 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다소 양보하더라도 배출가스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엔진들, 지금 나오는 신형 엔진들은 배출가스도 조금 나와야 되고 연비도 좋아야 되고 출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되니까 엔진에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엔진들보다는 엔진의 열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더 많은 구조물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스템의 로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구조가 단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구조가 복잡해지는 그런 엔진들이죠. 막연하게 신차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다 좋은 그런 엔진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엔진들이 그나마 지금 나오는 엔진들보다는 조금 더 내구성이라든지 뭐 이 냉각 같은 그런 부분이나 단순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기계적인 부분들은 조금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메인터넌스도 좀 편하고 이 시스템 로직이 꼬여가지고 이 막 미쳐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방지할 수가 있는데 신형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열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 미션은 CVT 미션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CVT 미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는 IVT 미션이라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건 CVT가 아니라 IVT 미션이야 라고 현대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구조는 CVT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무단 변속기다. 그래서 이 차를 타보면
변속에 대한 충격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무단 변속기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토크 곡선이 한 번씩 툭툭 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쿠터 보면 악셀을 이렇게 당기잖아요. 악셀을 당긴 만큼 토크 곡선이 그냥 그 상향으로 쭉 올라가듯이 약간 그렇게 토크가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독 이 CVT 미션들 같은 경우는 경차나 아니면 준준형차 또는 많아야 중형차 정도에 적용이 되는 게, 이 고배기량 엔진들에는 CVT 미션, 즉 IVT 미션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CVT 미션 자체가 미션이 조금 작아요. 컴팩트하고 구조적으로 이 고토크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경차나 준준형차에 적용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 차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차대가 아니라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가는데, 이 엔진룸을 보면 사이드 멤버하고 이쪽 사이드 패널의 형상이 조금 달라요. 사이드 패널이 기존에는 이 펜다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쪽을 이렇게 막은 상태에서 올라왔다면, 인사이드 패널 쪽에 구조물 하나가 더 이쪽으로 보강이 됐어요. 구조물이 약간 이중접합으로 해가지고 사이드 멤버와 사이드 패널이 조금 더 보강이 된 그런 방식입니다. 차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진보된 차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남아있어요. 3년에 6만 킬로 그 부품 보증기간 남아있고 5년에 10만 엔진 미션 보증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운전을 하는 그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느끼지 못했는데, 이 핸들이 그 EPS 핸들 있잖아요. EPS 핸들의 스몰 베어링 쪽에서의 약간 슥슥슥슥 걸리는 그런 부분들의 느낌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님한테 말씀드려서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시운전 굉장히 충분히 오랫동안 했고, 차량 하부까지 떠서 제가 밑에 하부에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쿨러가 들어가거든요. 뒤쪽, 이 엔진 뒤쪽에 EGR 쿨러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EGR 쿨러 쪽에서도 누수가 생길 거예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 농도를 낮추는 부분에서는 이 쿨러가 큰 역할을 많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서도 누수가 생길 거다. 얘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있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추가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너무 구조가 복잡한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그로 인해서 부품값도 많이 올라가고 메인터넌스 비용이 어쩔 수 없이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하지만 차대는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검을 다 마쳤고, R선이기 때문에 이 차 말고 이 차와 준하는 여러 대의 차를 보여드렸거든요. 중형차도 보여드리고 또 준준형차 여러 대의 차를 보여드렸는데, 이 차가 가격 대비 옵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고객님한테 양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반떼 CN7 1.6 GDI 모던 등급 R선 판매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